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이번 챕터 3에서는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랑 세금적인 부분,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세금이나 대출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청약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이면 세금, 대출이면 대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각 전문가 분들이랑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세금이랑 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할 거는 이 자금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분양가를 확인하시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공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숙하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분양가는 요 합계만 보시면 됩니다. 자,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나와 있죠. 청약은 내가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가장 비싼 분양가를 토대로 세우시는 게 낫습니다. 돈이 남으면 상관없지만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21층 이상 기준으로 해서 9억이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9억이 조금 안 되게 간당간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여기 청약하려던 사람이 망설이게 되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수요층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5억 있는 사람보다는 15억 있는 사람이 더 적고 10억 있는 사람보다는 20억 있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분양가는 최대한 9억 이하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분양가 액수 자체가 중요하지 여기에 옵션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옵션으로 뺀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분양가를 9억 정도로 잡으면 내가 계약할 때 필요한 금액은 20%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가 필요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0% 정도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투기 과열지구인데 10%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시행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20%가 필요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가 계약할 때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60%를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내야 되는데 소득이랑 상관없이 신용상의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중도금 대출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40%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 나오겠죠. 중도금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집단 대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특정 회차를 정할 수는 없어요. 보통 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5차랑 6차는 잔압을 하셔야겠죠. 자,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20% 내시고 1차부터 4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5차, 6차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입주 시점에 잔금 20%를 내시면 자금 계획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기가 보통 잔압을 하셔야 되는데 웬만한 사업지들 대부분이 연체가 가능합니다. 자, 연체 이자는 5%에서 6%, 요즘은 6% 넘는 데가 많더라고요. 연체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약서를 뽑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어쨌든 간신히 끌고 가면 전세를 맞추든 이때 가서 잔금 대출을 실행하든 어떻게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2%대, 진짜 비싸면 3% 초반대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에서 자금 계획은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여기 분양가가 3억 6천 정도 하네요. 계약금 10% 3,600을 내시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몇 프로까지 나올까요? 5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차부터 5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마지막 6차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30%를 내시면 자금 계획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너무 글씨가 작고 양도 많아서 보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주택형 나와 있고 평형 나와 있고 최고가 분양가 나와 있고 여기 발코니 확장비까지 더한 총 분양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얼마나 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요즘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냥 분양가에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 안 하시면 나중에 매도할 때도 정말 힘들어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발코니 확장비가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나온 거면 정말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진짜 비싸게 나온 곳은 1억 넘는 곳도 봤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싸게 나왔다고 하면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사이면 비싸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거 보면서 이 총 분양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편안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양가 정리해드린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자금 계획도 세워드립니다. 자,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84 타입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면 계약금 20%인 1억을 계약하실 때 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라고 가정했을 때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옵니다. 자, 5억에 40%면 2억까지 실행이 되겠죠.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1억만 있으면 되고 연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2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는 입주 시점에 KB 시세나 감정원에 의뢰한 시세를 가지고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을 5억에 받았더라도 입주 시점 시세가 15억으로 예상이 된다면 15억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는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0%가 나옵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15억이라고 하면은 9억까지는 40%,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 6억에 대한 부분은 2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총 4억 8천만 원이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치가 4억 8천이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최대치 4억 8천이 나오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고요. 이미 계약할 때 1억을 냈으니까 8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거주 의무가 5년이 걸린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가 없고요. 또 여기서 추가로 102 타입은 입주 시점에 시세가 19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보통 15억이 초과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6억 전부가 필요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84 타입 분양가가 4억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통 계약금이 10%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계약하실 때 4,500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나오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면 입주 시에 필요한 자금은 4,500이나 많게는 9천만 원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에 시세가 한 5억 5천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치인 50%까지 2억 7,5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7,500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이 없으면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시면 돼요. 전세 시세가 4억으로 예상된다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금 계획을 잘 짜면 5천만 원만 갖고 있더라도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청약 받아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분들일수록 이 청약을 전략적으로 잘 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물론이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조정 대상 지역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계획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빙 자료 제출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에 따라서 이 증빙 자료를 다 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뭐 세금 신고를 잘못했거나 뭐 증여받은 게 있고 이러면 여기서 싹 다 걸리게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자주 묻는 걸 보면 예금 출처도 입증을 해야 되나요? 예금 출처도 입증할 필요는 없이 뭐 잔액만 기재하면 되지만 추후에 입증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정말 무섭죠. 그리고 외국인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공제 범위를 초과한 증여는 뭐 차용증을 작성해서 뭐 이자 소득까지 싹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 신고는 이 소명 요구 전에만 정정 신고가 가능하고 소명을 요구했을 때는 정정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 부모님이 주신 전세 자금은 전세 보증금도 증여로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당첨되신 분들은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이게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거의 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시키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획이니까 그냥 나중에 전세 준다고 작성하시면 웬만하면 뭐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었는데 2020년도 7월 10일 이후에 생겼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 보증 이용에 제한을 당합니다. 3억 초과되는 아파트 구입하셨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부 다 회수해 갑니다. 7월 10일 전에 구입한 건 상관이 없고요. 자, 이런 정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청약 당첨이 되면 이 전세금을 회수해 가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래에 보시면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 등기 이전 완료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 당첨된 것만으로는 대출이 즉시 회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시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도 청약 당첨되면 뭐 회수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주했을 때는 그 전세자금을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입주해서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사실 거면 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금 계획 세우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 청약에 관련된 세금이랑 대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